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 물론 깊은 급락장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다 같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좀 경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PC,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이 PC 발표가 있는데 지난 CPI 때보다 더 크게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감에 우리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 오늘 밤도 아마 PC가 지금 시장 예상대로 높게 나온다면은 좀 오늘 밤에 미증시에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다음 주부터는 사실 우리 MWC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발표가 있죠. 결국 섹터의 모멘트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다만 오늘까지는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까지도 일부 종목들은 매도 의견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매수할 종목이 따로 있는 거고요. 또 시장은 짧은 조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걸 또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서 나갔겠지만은 삼성과 또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이 반도체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좀 말씀드릴 거고 오늘 기회가 될 종목,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종목을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2시를 기점으로 약간의 반등을 노려보고 있는데 네.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게 될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겠고요. 그 전에 어제 소개해드렸던 LNF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했던 세로닉스 네. 들어볼까요? 오늘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LNF는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본격적 매수는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일부 2차 전지에서는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아마 오늘 밤 PC 발표가 끝난 다음에 약간의 변동성이 끝난다면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 매수가 또 코스닥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게 2차 전지로 집중될 것이다라는 건데 어제 세로닉스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LNF가 지금도 시가총액 8조가 되고요. 지금 증권사의 목표가를 본다면 10조가 넘어갈 텐데 이 LNF의 지분 단독으로 14% 갖고 있고 특수 지분 강액까지 23% 갖고 있는 건데요. 한 2조 원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조 원대의 LNF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 3천억밖에 안 된다. LNF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다음 주에 급등 나올 수 있는 거니까는 오늘도 좀 관심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와도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같이 어제 말씀드렸던 오브젠 같은 경우도 지금 AI가 다 올라가고 있죠. 오브젠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만 지나면은 이 오버행 이슈까지 끝나기 때문에 더 잘 갈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최고가 마감했고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조정이 나올 때도 매수가 좀 되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이제 오버행 이슈, 지금 보유해서 물량 나올 수 있는데 그 물량이 금액적으로 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매수 물량 나올 때 매수 한번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알체라 어제 급등에 이어서 또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아니고요. 섹터를 끌어올릴 수 있는 AI 모멘텀, 뭐 XR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알체라가 또 그에 대해서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미 중요 저항선 넘어섰기 때문에 방향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목표가를 좀 돌파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한 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시장 조정을 좀 나왔을 때 우리가 또 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또 확실하게 또 하나, 두 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보실까요? 네. 키워드는 엔비디아가 증명하는 AI. 정말 오늘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고 이게 이제 AI가 그냥 테마가 아니라 정말 이 AI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했고 이번 연도 전망도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금 대장주였다라는 건데 챗 GPT 이 돌풍에 올랐던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AI를 끌고 가는 게 바로 엔비디아다.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컨퍼런스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AI 반도체 대장주로 증명했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 달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주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벌써 63% 올랐습니다. 더 올라갈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실적 발표에 있어서
PC 반도체는 안 좋았고 게임 쪽 안 좋았습니다. 근데 챗 GPT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에서 좋다 보니까는 오히려 성장성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텔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에 강하다 보니까는 계속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엔비디아는 GPU에서 성장 모멘트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챗봇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거를 4분기부터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AI 챗봇을 싸우고 있는 게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인데 지금 오픈 AI가 지금 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금 엔비디아에 이 GPU만 또 1만 개 주문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GPU를 독점 생산 거의 95%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지금 주문이 몰리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인터넷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AI가 막연한 기대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못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대만 있던 게 실적, 숫자로 증명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GPU 생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GPU에 꼭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메모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메모리 쪽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한일사가 있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이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또 그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소문만 있었죠. 정말 이 AI가 실제 상용화가 되면은 반도체 단에서 수요 변화가 있을까라는 예상을 이번에 AI를 엔비디아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폭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 안에서도 수혜주로 꼽히게 될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YIK를 꼽아주셨네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 같은 경우도 삼성은 2대 주가 되면서 레인보우가 또 급등했었잖아요. 네. YIK는 이미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해서 2대 주주로 있어갖고 삼성전자고 지금 이제 이 낸드 쪽에서 양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지분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협업을 해서 같이 개발해갖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의 지분율 11% 확보하고 있어서 2대 주주를 좀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고율 랜드 웨이퍼 테스트를 공동 개발해가지고요. 현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랜드 쪽이 5G에다가 AI, 사물 인터넷까지 이 빅데이터에 대한 그 스토리지가 좀 증가하면서 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2대 주주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서 랜드 웨이퍼 테스트를 공동 개발해가지고요.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분 투자만 들어간 레인보우보다도 훨씬 더 매출이 좀 빨리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통주가 34%다. 지금 1대 주주가 51% 갖고 있고, 이거 좀 그림 한번 좀 보여줄게요. 1대 주주가 51% 갖고 있고요. 보시면 대주주가 51% 보유하고 있고 삼성은 11.7%. 지금 여기 있는 물량만 유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품절주라고 하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3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시가총액이 3천억 좀 넘어가니까는 살 수 있는 물량은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대주주가 물량 꽉 잡고 있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수급으로 좀 증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웬만한 A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거쳤죠. 5일선을 거쳐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2차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4,6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85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IK를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목표 주가는 4,600원, 손절가는 3,8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엔비디아 AI의 수혜주로 YIK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였다니 그 그렇죠. 부분을 몰랐네요. 아마 그것만 하더라도 뭐 내용 잘 모르더라도 삼성이 2대 주주인다라는 게 아마 좀 믿음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내용까지 알게 됐으니 이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중국부터 나오는 폐배터리, 이제 뭐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중국도 전기차가 개화되면서 쏟아질 폐배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대 70조입니다. 근데 2030년이면 7년 뒤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지만 7년 뒤면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꽤 먼 얘기 같은데. 아, 왜 그러세요? 네. 근데 그 7년 뒤가 아니라 2년 뒤부터 중국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당장 2년 뒤부터요? 네. 그러니까 7년도 가까운 것 같지만은 2년 뒤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먼저 지금 폐 배터리가 나온다는 건데 2년 뒤부터 바로 돈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폐배터리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가장 먼저 컸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5년 동안 배터리 사용량이 8배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 총 배터리 사용량이 34기가와트였는데 작년이 294기가와트. 그래서 8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먼저 크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배터리의 그 사용 기간이 5년에서 8년이거든요. 그러면은 늦어도 2년 뒤부터는 중국에서 폐배터리가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030년대 70조니까는 굉장히 크지만 좀 멀었구나라고 보고 있는 건데 바로 2년 뒤이기 때문에 그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 70조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 나라다 파워라는 기업이 연간 15톤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을 또 계획을 발표했고 가장 큰 CATL 같은 경우가 배터리 재활용하기 위해서 4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재료 공장 건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당장 다음 달에 유럽판 IRA가 발표될 텐데 유럽도 지금 이런 재생에너지 어떤 생산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부 물량은 무조건 폐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까지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에서 또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키워드가 뜨자마자 새 종목 아니면 아닐 거다. 네.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거든요. 네. 이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역시 폐배터리 하면 떠오른 그 종목 중에 세비캠을 오늘 저희는 공략해 보겠습니다. 세 개 다 좋은데 세비캠은 제가 보다 주가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황산, 니켈, 리튬 같은 실제로 이제 니켈이나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재활용 80%가 재활용 가능한 거고요. 이 재활용 준비하고 그런 고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떤 사업의 안전성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에 작년이죠. 김천시하고 제3공장 건립을 MOU 체결했는데 이게 지금 2024년부터 양산을 본격화되면서 2026년도부터는 연간 3만 톤 규모의 전고체를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2025년도부터 폐배터리 쏟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내년은 규모가 크지 않겠죠. 다만 2026년도부터는 3만 톤의 전고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전기차로 한다면 10만 대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실제 폐배터리 테마가 아니라 작년부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미 이 리사이클링 쪽에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어떤 폐배터리 시장에 한다고 하더라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확실한 기업이 아닌가 보고 있는 거고 실제 세비캠 같은 경우도 유통주가 42%밖에 안 된다. 대주주가 지금 5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유통 가능한 물량이 2,5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5천억이 넘다 하더라도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비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 한번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시면 작년에 한번 상단되고 나서 조정이 상당히 길게 나왔거든요. 차트를 좀 길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주시면은 조정이 좀 길게 쭉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최근 리튬 관련주라든가 금양 같은 경우도 그랬고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건데 아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가지도 않았죠. 좀 상당히 좀 저평가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6천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4만 원, 순저가는 10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앞서 나온 성일아이텍, 코스모화학과 비교해봤을 때 시총이라던가 실적간에서 세비캠, 과연 이 종목을 내가 투자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그렇죠. 금연을 매력적으로 꼽아봤습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좀 보시면은 사실 다음 주가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MWCD 있고 또 테슬라에서 MP3, 이 마스터 플랜 3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급등할 종목 꽤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시면은 제가 오늘 또 관련 시황과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다양한 채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현덕의 덕분에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